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이 단순히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국가 중에 남녀 성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인데요. 그 외 베트남 여성들이 한중일 남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도 남성이 더 많은 남아선호 사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우선 베트남 젊은 층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베트남 남성들이 생존을 위하여 여성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경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한정된 인구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중국의 인구수는 베트남인에게 중국 남성들이 어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베트남 주변 국가들의 변화와 베트남인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베트남 국제결혼은 조금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거나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남성들의 연령대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죠. 베트남과 중국이 맞닿은 국경 지역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이 납치되어 중국의 농촌으로 강제 시집을 가게 되는 일들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먼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중국은 현재 이혼과 혼인율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에 개막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에서는 치솟는 이혼율과 떨어지는 혼인율 극복을 위하여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대상으로 결혼훈련 의무화 제안까지 나왔다는데요. 중국 국가위생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동북 삼성 지역에 대해 산하 제한 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는 한국이 다른 국가를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 갈 길이 먼 중국에게도 높은 이혼율과 낮은 혼인율은 치명적입니다. 이는 곧 이미 만성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야망을 잠재우는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 내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현 추세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금세 미국에 재역전 당하거나 추월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면 현재 성장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생산 가능 인구는 2023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2030년 후반이면 중국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7년) 0.5였던 중국 조이혼율은 2003년 오르기 시작하여 2019년 3.4로 17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일본과 한국 조이혼율을 넘어선 지 오래죠. 칭화대 헝다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혼 등록 건수는 1987년 58만 건에서 2020년 373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심상치 않자 중국 당국은 이를 체제 위협 요소로까지 보고 이혼 억제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이혼 서류 접수 전 30일간 냉각기를 갖는 이혼 숙려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혼인율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중국 혼인 등록 건수는 2013년 1347만 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813만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혼율은 급등하는데 혼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원인에 대하여 중국 인민망은 중국 여성들의 독립의식이 높아진 게 심층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늘어나면서 굳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하려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여성의 가치관과 사회 분위기 변화도 한몫했는데요. 인민망에 따르면 요즘 중국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성격과 능력은 물론이고 외모와 교양 수준까지 꼼꼼히 따질 정도로 높아졌고
사회적 인식도 이혼에 대하여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결혼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인구학자인 리젠민 난카이대 교수는 혼인율 저하와 결혼 비용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대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도 이혼율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주택가격은 3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코로나 여파에도 평균 8.7% 올랐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위장 이혼이 기승을 부린 것이죠. 부동산 투기용 이혼이 성행하자 중국 당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중국 혼인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기형적인 남녀 성비인데요. 중국 성비는 2020년 기준 105.3으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중국 성비 불균형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2020년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는 106.7, 20세에서 24세는 114.6에 달하고 15세에서 19세 성비는 118.4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급증을 우려한 덩샤오핑이 1980년부터 실시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중국의 남아선호 사상과 맞물려 낳은 결과인데요. 유교 잔재가 있는 중국에서 자식을 하나만 낳을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난 것이죠.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서 남아선호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과거 중국에서 여자 영아가 출산 직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던 배경입니다. 중국 당국이 2016년 35년 만에 해당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지만 통계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자녀 허용의 효과를 보내는 실시 첫 해뿐으로 2017년 이후 출생 인구는 계속 줄었으며 감소폭도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망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결혼 정년기 중국 남성은 여성보다 약 3,500만 명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사회학자 리이너 교수는 2050년 즈음 35세에서 59세 중국 남성 약 4천만 명은 영원히 반려자를 못 찾을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성인용 로봇이나 가상 성관계도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실제로 리얼돌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리얼돌 소비시장 규모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약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으로 여성이 귀해지자 중국 농촌 총각들은 더 울상인데요. 결혼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너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 춘제를 맞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농촌 남성들이 신궁아지를 위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의 결혼 정년기를 지난 미혼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혼수품 3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각각 집, 차, 지참금을 일컫는데 그 합계액이 적게는 60만 위안에서 많게는 100만 위안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농촌의 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1만 7천 위안인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평생 벌어도 마련하기 힘든 엄청난 부담을 지는 셈이죠. 이런 이유로 3가지 혼수품이 세계의 산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혼수 비용도 점점 더 불어나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마을에 있는 3집 정도로 충분했다면 요즘에는 현성에 구해오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참금 역시 과거 1에서 2만 위안이었던 것이 지금은 10만 위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설령 결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데요. 혼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아들이 있는 농민들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이 일생 목표로 무리하게 저축을 하지만 이 돈을 전부 혼수 비용으로 써버리고 차후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 총각들이 도시로 배우자를 찾아 나서기도 곤란한데요. 대부분 마땅한 학력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도시에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모로 한국에서도 목격되는 것이 많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혼인율과 출산율, 두드러지는 만혼 추세,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문제 등이 그런데요. 낮은 혼인율이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점도 닮았습니다. 금융, 법률연구원 류이안쥐 박사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혼인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결혼 역시 유행하고 있는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농촌을 중심으로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제결혼 증가와 동시에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매혼과 사기결혼,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음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불만이 쌓이면 사회 안정이 크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가급적 용인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한국 역시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성비 불균형이 심한 세대가 혼인 정년기에 접어들며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20년 한국보험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기반으로 분석한 최근 국제결혼 증가의 특징에 따르면 혼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도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한국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가 높아진 배경에 결혼 기피 현상 속 성비 불균형 심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보고서는 구조적으로 22세에서 37세 연령대 한국인의 성비가 110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의 국제혼인 의존도는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20여 년 전 농촌 총각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국제결혼의 모습이 현재는 중국의 농촌 총각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또한 더 발전한다면 농촌 총각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다양한 세대에 걸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한국이나 중국에서 동양적인 이미지가 비슷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경쟁 아닌 경쟁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도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국제결혼도 베트남과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나이 차이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조건 또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겠죠. 한편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과 일본, 중국 남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중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남성들은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본 남성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남성들은 어떨까요? 한국 남성들도 가부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도는 아니며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를 통해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모든 한국 남성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베트남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 남성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민호나 이광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싫어하지만 일본 여성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도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한류도 지나간다면 베트남 국제결혼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상 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